없어요. 자꾸 제가 나오니까 힘들어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강의고요. 수화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냥 대화 형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적거나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보고 그냥 이렇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질까 했으면 되지 막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 정신이 없어요. 뒤에 아까 제 거 외장하드 있잖아요. 외장하드 좀 신부전 전도사님한테 주시고 그 안에 기독서 워크숍에서 2018에서 1번 파일 강의가 있어요. 그거 좀 틀어주세요. 죄송해요.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좀 하고 시작할게요. 여기는 수학 완전 초보로 오신 분. 나는 초보다. 저는 초보입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랑 눈 마주치고 싶다고 또 손 드시지 마시고, 저는 초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기에 집중해서, 알겠습니다. 이쪽은 이쪽,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왜 수학 배우셨어요? 네. 수학 왜 배우셨습니까? 네. 대화하시려고 또 여기 결혼하려고 네? 연애하려고? 네. 여러분 수학 왜 배우고 계셨고 왜 배우셨어요? 배우시는 분들, 배우신 분들. 네. 앞으로 시간 보내기 위해서요. 네? 시간 보내기 위해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시간 보내기 위해서. 여가 활용을 위해서. 네, 맞아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강의 안에 너무 준비고 이렇게.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 분 특별한 예전에 우리 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은 이런 분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엄청 예쁜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딱 시켰는데 노가인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수업을 막 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났다는 슬픈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억지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수학을 배운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은 참 이렇게 오늘 그 마음을 좀 수학가 너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거구나 라는 좀 그런 마음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수학가 절대로 어렵거나 괴롭거나 여러분들의 가슴을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수화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 전에는 옛날에 문화개방 해갖고 수화 노래, 수화 찬양 이런 것들을 한두 번 정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수화라는 거를 정확하게 경험한 건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OT를 가는데요. 대학교 때 앞에 있는 어떤 누님 한 분이 앞에서 장기자랑 한다고 다 노래 부르잖아요. 그 노래를 다 수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 모든 노래를 다 수화로 해요? 수화 노래 배우셨어요?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수화 노래를 배운 게 아니라 난 수화를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어로 노래를 하면 팝송을 배운다고 생각해서 저도 팝송을 한두 곡 정도는 부르거든요. 팝송을 배우니까 팝송을 배우는 거지. 근데 영어를 배운 사람은 팝송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마찬가지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선배가 나는 수화를 배웠어. 수화 노래를 배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단어가 나오면 다 수화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있었어요. 멋있어서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고 싶다. 도서관에 갔더니 저희 학교에 미라의 선교단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수화를 가르쳐주는 곳이었어요. 미라의 선교단 그 선배들이 꽤 많은데 도서관에 이 사람들이 포진해서 공부는 안 하고 수화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학년 새내기 마음에 우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얼른 수화교실에 등록하고 지화를 배웠는데 저도 지화로 우리 동기들이랑 다른 사람들 잘하니까 동기들이랑 지화 쓰는 거 서로 맞춰가면서 수화 공부하는데 그게 너무 멋있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수학 배운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수학 배운 지. 서울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지하철을 타고서 집에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수학 배운 지 한 달 돼가지고 지원을 쓸 수 있고 수학은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걸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지하철을 딱 내려갔는데 지하철 문이 딱 열린데 여자애 둘이서 딱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냥 하여튼 예쁜 여자애 고등학생 정도였어요. 전 대학생이었고. 근데 수화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쪽에 둘이 서 있어서 이쪽에 서서 딱 잡고서 이렇게 봤어요. 한참 보다 보니까 이제 둘이서 막 대화를 하다가 한 명이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내 쳐다본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뭐 별꼴이야 뭐 이랬겠죠.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하철 제가 전철이었거든요. 전철에서 밖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역곡에 살았거든요. 역곡에서 노량진까지 가야 되는데 밖에를 볼 수 있어서 밖에 이제 창문 쪽으로 가고 아예 창문에 서서 문 앞에서 그냥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좀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벗고 있었는데 이제 유리로 또 뒤에가 보이잖아요. 근데 영등포 좀 되니까 얘네들이 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뒤에 섰는데 제 뒤에 서가지고 뭔가 저에게 막 욕을 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화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이건 분명히 욕이다. 그래서 뒤를 돌아서 근데 뭐라고 해야 돼요? 왜 나한테 지금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왜 나한테 욕하세요 그랬을 텐데 지화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지? 돌아서 나한테 욕하는데 안녕하세요 하긴 좀 그렇고 당신의 이름은 이렇게 하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걸 갖다가 너 하고서 욕 이렇게 쓰 만약에 욕 하는데 갑자기 딴 데 가버리면 내가 바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냥 보내자. 둘이 딱 내리는데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갑자기 둘이서 딱 불더니 하더니 딱 가요. 제가 수화를 배운 지 딱 한 달 됐는데 그런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랑 막 상담을 했어요. 제가 수화를 이러려고 배우는 게 아닌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농아인이 천사가 아니야. 천사인 줄 알고 농아인도 사람이야. 네가 쳐다보니까 기분 나쁜 거고 그 감정이 있는 거고 또 젊은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남학생들끼리 눈만 마주쳐도 싸우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해해야 돼.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만약에 제가 수화를 배우는 게 뭔가를 봉사를 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그 자애로운 마음으로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면 아마 큰 시리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선배들한테 안 물어보고 야 농아인들이 참 괘씸하네 이거 수화 배워서 내가 나중에 한번 안갚음을 해줘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수화를 배웠더라면 그런 편견이 우리한테 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수화를 열심히 배우다가 한 1년이 넘었는데요. 수화를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곧잘 중급반 끝나서 곧잘 이제 농아인들 만나면 지화 좀 잘 못하지만 어찌됐건 내 소개하고 뭐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곧잘 할 수가 있는데 수화를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선배님한테 물었죠. 수화를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삼성농학원, 지금 삼성농학교 있죠? 삼성농학원이라는 데가 있다. 격주 2번, 격주로 한 번씩. 그러니까 월 2회로 토요일에, 둘째, 넷째 토요일에 거기서 예배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참여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는 대학교에서 토요일마다 인강원이라는 데를 가고 있어서 거기 빠지면 큰일 나는, 혼나는 곳이었는데 몰래, 선배들 몰래 빠지고서 거기 가가지고 한 1년을 넘게 거기서 봉사를 했어요. 예배를 계속 참석한 거죠. 근데 첫날 가는 날 이랬어요. 친구랑 둘이서 갔거든요. 딱 둘이서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해갔어요. 농아원에 뭐가 있냐면 농아인 아이들이 있어요. 농애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버려진 애들도 많았고 집에서 못 키우니까 그냥 기숙사로 보내는 애들도 많았어요. 그 농아원에 가면 애들이 유치원 애들부터 초등학교 6학년 많으면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한 50명에서 60명이 그 기숙사에 사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에 가서 잠깐 예배를 드려주고 잠깐 간식 먹고 놀아주는 건데 기대를 했죠. 엄청 기대.
그래서 연습을 엄청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문혁입니다. 뭐 저는 총신대학교 어디 몇 학년 그리고 뭐 어디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막 엄청 연습을 해봤어요. 뭘 생각했냐면 이런 거예요. 갔는데 가면은 우리가 적잖아요.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올 거라 생각한 거죠. 주일학교처럼. 주일학교 딱 가면은 막 날라오잖아요. 애들이 막 선생님 놀아주세요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놀아줘야겠다 하고서 딱 갔는데 애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애들이 하나도 안 와요. 투명인가요? 선생님이 10명인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젊었거든요. 네, 남자애 둘이었는데 제일 젊은데 아무도 안 와요. 그 다음번에 2회째 갔을 때는 사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무도 안 와요. 과자 까달라고 꼬맹이가 이렇게 오다가 저를 딱 보더니 다른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우리 둘한테 대화 안 해요. 그게 얼마나 간지 아세요? 6개월 갔어요. 6개월. 우리가 오기가 생겨서 야 얘네들 뭐냐 말을 시키면 하면 하고 그냥 말을 시키면 얘네가 대답도 안 하고 6개월 지나고 이제 제가 군대 갈 때쯤 되니까 군대 가기 전주에 애들이 하나씩 말을 시키더라고요. 농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구했어요. 그리고 저 군대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 하나 남았거든요. 그 친구랑 이제 휴가 나와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야 너 가고 나서 진짜 너무 재밌었어. 애들이 가만두질 않아. 막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고. 야 나는 뭐야 고생만 하다가 가고. 근데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아원에 가면은 마음은 열린데 3개월 걸린다고. 농아인들의 마음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수화를 배웠는데 농아인이 나랑 대화해주지 않는다? 네. 마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네. 여러분들이 왔는데 제가 대화 바로 해주잖아요? 마음 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근데 왔는데 대화 안 해주잖아요? 네. 마음이 열려져 있는 농아인들이 있어요. 성숙한 농아인들. 그러면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을 해요. 근데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농아부 갔는데 혹은 아는 농아인들인데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도 말을 시켰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기분 상하죠. 네. 근데 뭔가 마음에 문이 닫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 지금 농아부에 가셨다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처음 농아인 교회에 가거나 농아부에 가신 분들이라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농아인들이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농아인 세계로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불청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수화가 안 되는데 뭘 보여줘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수화를 하나하나 떠듬떠듬 배워가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때 행복해하고 어떤 때 즐거워하는지를 농아인들에게 보여주시면 농아인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네. 보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대화로 이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농아부에 오시면 이래요. 2년 만에 다 가세요. 네. 보통은 임명받아서 오시는 거 아니면 2년 만에 다 가세요. 네. 와서 1년 있을까 말까 수화가 좋아서 왔다 해도 있을까 말까 수화 배우다가 막 왔다 했다 해도 1년 있고 그 다음 1년은 농아인 때문에 힘들어서 가요. 왜냐면 1년이 되니까 이제 농아인들이 친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친해지면 갑자기 확 친해진 거 아시죠? 갑자기 확 친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월요일에도 불러, 화요일에도 불러, 수요일에도 불러, 문자 보내, 밤에도 보내, 새벽에도 보내. 와 이거는 내가 원했던 건 아닌 거예요. 1년 전에는 농아인이랑 대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 다녔는데 1년 후에는 공에 수신 차단하고 막 저도 몇 명 있습니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왜 힘드냐면 농아인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요. 농아인은 마음 문은 열고 싶어서 마음 기다려서 문은 열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농아인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농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몰랐던 거예요. 농아인은 나를 파악했어요. 나는 농아인을 아직 파악 못했어요. 전혀 파악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박자가 안 맞으니까 힘들다가 보통은 2년 만에 가시는데 아직 오시지 2년밖에 안 되셨거나 이번에 2년째 이신 분들은 3년, 4년, 5년차를 잘 이어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농아부에 오시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세요. 농아인이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마음을 열기 매우 힘든 사람. 그리고 마음을 열리면 되게 많이 귀찮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외로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대화하고 나면 친해지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맨날 전화 오는 거 아시죠? 언제 와? 뭐 감 사다 놨어. 뭐 빨리 와. 뭐 조금만 보고 갈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기다려요 우리를. 네. 그럼 큰일 났다. 기다리는 거 싫은데 그러시는 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오늘은 농아인에 대한 이해, 수화에 대한 이해들을 할 건데 수화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할 것 같아요. 자, 농아인이란 한번 눌러주세요. 자, 농인이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시고요. 농인이라고도 부르고 청각장애라고도 부릅니다. 네, 오늘 기본이라서 한번 다루는 건데 농아인이라고 부르는 거 좋아할까요? 청각장애라고 부르는 거 좋아할까요? 네, 농아인 혹은 농인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학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일 수 있지만 농아인이라고 부릅니다. 농아인, 농인. 맹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소경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맹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시긴 하지만 맹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안내견을 안내견. 자, 그래서 농아인은 농인이라고 부르는데 죄송해요. 자, 농아인의 반대말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가 청인 아니면 건청인이라고 부릅니다. 맹인은 정안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안인. 근데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에 안 있으니까 우리가. 시각장애인 쪽으로 넘어가면 이 얘기 계속 쓰겠죠. 우리 청각장애인 쪽으로 왔으니까 계속 쓰겠죠. 농아인들이 청각장애인과 농인 사실은 그렇게 막 구분해서 쓰진 않지만 본인 스스로는 농아인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왜 우리나라 이름은 두 개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인데 88 올림픽이 열렸는데 디귿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왜 안 나와? 근데 디귿이 지나갔어요. 리을이 지나갔어요. 이상하다. 끝까지 봤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한국 하고서 희응이 나왔어요. 네. 대한민국,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걸 더 좋아할까요? 대한민국, 한국. 별로 그렇게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디다 뭔가 이렇게 막 그 민족의 자긍심, 뭔가 우뚝 섬, 뭐 이렇게 뭐 독도 막 이런 거 나오면 그때는 대한민국. 네. 뭐 어디 나가면 정신 명령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상관없지만 어딘가 우리 똑같이. 네. 농아인들이 농인이라고 쓰거나 농아인이라고 쓰는 그건 뭐냐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되게 고취시키는 그런 느낌. 예.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요, 민족적인 느낌. 우리 한국인처럼 민족의 개념으로 막 이렇게 되게 독립적이고. 대신 농아인들이 청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쓸까요? 구청, 동사무소. 뭐 혹은 이렇게 뭐 걸려가지고 불법 주차 이거 해결할 때 혹은 이렇게 과속 나와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장애인들은 좀 경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서 제가 청각장애인을 해가지고 그때는 도움을 받아요. 그 대신 딱 돌아서자마자 나는 농아인이야. 청각장애인이라는 말을 그래서 막 많이 쓰시지는 않아요. 청각장애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요. 그분들은 이분은 구아인이구나 하고 그냥 염두에 두시면 되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교회 가서 한번 배우세요. 자, 눌러주시고요. 잠깐 당겨주세요. 자, 우리 선교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언어와 문화가 다르면 선교라고 불러요. 전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서 농아인 선교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농아인 전도라고 부르지 않고 언어를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까지 들어가는데요. 지역은 넘어가지 않았는데 요즘에 지역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낙도 선교 혹은 농촌 선교, 시골 선교, 요즘엔 심지어는 도시 선교까지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세대 간에 서로 말이 언어가 같은데도 문화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아인 선교라는 단어를 즐겨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농아인들 본인들 입장에서는요, 선교를 받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선교를 하러 나가시는, 그래서 이제는 세계로 우리 박혜수 목사님 선교사로 나가신 것처럼 농아인들이 선교로 세계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수화란 뭐냐면요. 자, 수화는 뭘까요? 네. 수화. 네, 농인의 언어. 네. 또 수화는 뭘까요? 신호, 언어. 네. 또요. 네. 수화란 신호, 언어, 농인의 언어. 또 네. 수화랑 손으로 대하는 거. 그렇죠. 손으로 대하는 거. 수화의 필수 요소들은 뭐가 있나요? 손. 네. 또 표정. 또 제스처. 네. 저는 마임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요. 네. 그리고요. 지화요? 네. 지화 쓰죠. 네. 지화 없으면 수화 못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자, 지화. 또 그림. 네. 그림. 네. 또 있으세요? 지화는 내일 한방 해드릴게요. 지화 어려워하시는 지화는 하루면 되는데. 네. 자, 우선은 수화를요. 우리가 수화를 농아인과 대화하는데 농아인과 100% 의사소통하는 걸 100%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이 부분이에요. 네. 손은 20%밖에 안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 뭐 손이 안 움직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손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농아인들 지금 수화를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은 이 얘기 많이 해요. 비수지 뭐냐면 표정이나 얼굴, 몸짓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보다가 이게 수화인 거예요. 네. 이걸 갖다가 누구 이렇게 하면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이미. 네. 거기까지 안 가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감정이 전달된 거죠.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느낌이고요. 예. 혹은 이제 저희 아내가 온다 그러면 뭐 이러고 있으면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오라는 손짓을 했지만 뭔가 되게 기다렸고 간절하게 바랬고 이따 오늘 얘기해 주세요. 간절하게 바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예.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수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꾸 손에 집착하신데요. 손은 20%밖에 안 돼요. 네. 예를 들면요, 우리 기초 수학 예술 하신 분들 맨날 똑같은 얘기 듣는데 죄송하고요. 네, 이거예요. 수학을 이렇게 써요. 저는 집에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도가 얼마나 되냐면 20%. 네. 수학 잘했죠, 그렇죠? 엄청 잘하죠, 그렇죠? 네, 기초반 입장에서 엄청 잘하게 보여요. 그냥 뭔가 하면은 되게 잘하게 보여요. 틀려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농아인이 딱 앉아 계신데 지금 뭐 한 거야?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전도사님 볼 때 집 공부 그냥 이랬을걸요? 네. 그러면 이 20%가 손이에요. 20%. 그럼 뭘 해야 되냐? 여기다가 표정을 넣으셔야 돼요. 네. 표정을 넣으면 이렇습니다. 네. 저는 집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써요. 네. 이게 뭐냐면요. 표정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냐면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농아인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건 알아요. 공부가 힘들어? 그래요. 왜냐면 공부할 때 예를 들면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공부 힘들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집에서 공부했는지 학교에서 공부했는지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냥 공부가 힘들다라는 감정을 전달받았어요. 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랬으니까 뭐라고 묻냐면 쉬니까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이러고 있으면 왜 쉬는데도 불편해?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이러니까 쉬니까 좋아? 근데 이게 집에서 쉬었는지 학교에서 쉬었는지 몰라요. 네. 그 대신 뭐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냐면 뭘 했는데 그 동작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받아요. 그게 표정이에요. 자, 그러면 40% 뭐가 남았냐면 그게 이거예요. 네.
마임이라고 저는 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스처 혹은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수업을 할 때는 부대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수업 배우셨던 분들은 공간을 뜯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뜯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여기가 집이에요. 집에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 가서 공부 팍 하고 도서관 가서 더 팍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네. 그러면 뭐냐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내일 학교 가잖아요. 그럼 내일 학교 갈 때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네. 학교 안 써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만약에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집, 학교, 도서관밖에 안 다녔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모범생이에요. 여기가 모범생, 집, 학교, 도서관, 집, 학교, 도서관 밖에 몰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여기가 그냥 학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공간을 뜯었다고 하고 부대 상황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화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농아인들 잘 살펴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눴다가 엎고 위아래로 놨다가 엎고 직선 2개로 놨다가 엎고 어떤 분 4개로 놨다가 엎고 이래요. 네. 그래서 지금 집학교 도서관 했다가 천국과 지옥 했다가 이렇게 해서 양과 염소 했다가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3줄 앉았잖아요. 그러면 3줄로 하나 둘 3줄 딱딱딱딱딱딱 있는데 여기서 5번째 사람 여기서 6번째 사람 맨 앞에 사람 셋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공간을 계속 엎으면서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수화는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의사소통 100%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화교실에서 배웠던 거는 이렇게 배웠어요. 다 손 먼저 배웠어요. 손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표정을 해야지. 농아인 만나면 이제 표정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근데 요즘 고급반은 수준이 많이 이렇게 다운돼가지고 옛날 고급반에는요 농아인들이 직접 가르치는 고급반이 되게 많았거든요. 옛날 고급반에는 나는 표정까지 정말 잘해갖고 갔는데 갑자기 장소를 뜯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소를 어떻게 뜯어? 나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 고급반을 갔는데 노량진 농아인교회 최효신 목사님 있을 때 갔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가 저희 와이프랑 딱 갔는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길에서 쓰러졌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였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화를 막 해요. 잘 돌아가고 막 하고 막 해요. 딱 그러더니 나와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뭐래요? 나 뭐라 그래서 열심히 해볼 거니까 준비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더니 나와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공간을 나누는 거는 지금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배우면 여기서 공간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수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수화를 배우냐, 제가 가르칠 때 어떻게 배울지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기초받은 요만큼, 중급받은 요만큼, 고급받은 요만큼 이런 식으로 가요. 물론 통역사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이렇게 분량을 손을 늘리긴 하는데요. 수화를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수화 통역을 배우실 게 아니라 회화를 배우실 거라면요. 수화 통역과 회화는 다르게 배우셔야 돼요. 수화 회화를 배우실 거라면 손, 표정, 제스처를 동시에 배우셔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이거 우리 기초반에서 쓰는 건데요. 네.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새로 배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에다가 얹으시면 돼요. 네. 자, 일상에서 이미 수화를 사용하고 있다. 식당에서 우리가 수화 쓰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여기서 저를 여기서. 네, 여기서. 네. 우리 일상에서 같이 수화 쓰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네. 식당에서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큰 식당 가면 되게 안 좋아해요 저는. 왜냐면 반찬 떨어지면 저는 안 시켜 먹거든요. 근데 농아인을 딱 갔는데 농아인 하여튼 가까운 농아인 지부장님 계세요. 가셨는데 그분이 항상 술을 드세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이제 족발을 딱 시켜 먹는데 족발 하더니 이제 제가 먹는 근데 또 소주를 되게 잘 드세요. 드시더니 소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제가 주문할 거 했더니